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엑스레이 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찍게 되는 엑스레이, 그게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벌써 16년째 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작품이 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확고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영상의학과 의사이시면서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정태섭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태섭입니다.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술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뭐라고- 투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는 작가라고 하는 게 훨씬 영광이지요. 그래요? 예. 평생 의사 하신 게 더 길 텐데, 세월은? 세월은 길지만 의사는 배운 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환자한테 시술 베풀지만은 작가는 자기 창의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영광이지요. 예. 제가 어떤 검색 사이트 보니까 작가로 돼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몸 아플 때 병원 가서 찍는 엑스레이 맞죠? 맞습니다. 뼈 예. 부러졌나 안 왔나, 예. 그 흉부외과 이런 데서는 가슴 사진도 찍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엑스레이가 1895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예. 그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조개도 찍고 개도 찍고 고양이도 찍고 많이 찍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오. 근데 점점 찍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사람의 병이 있는 걸 찍고 예. 특히 뼈가 부러지거나 그 당시에 1차 대전 때 특히 총알을 맞았는데 어디 있느냐 그렇죠. 찾을 때라든지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이용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점점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1895년 예, 지금, 렌트겐이 처음 이걸 개발했죠. 예, 발견한 거라고 봅니다. 발견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조개도 찍고 고양이도 찍었어요? 예, 처음에는 왜 찍었습니까, 그걸? 엑스레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엑스선인데 물체를 투과해서 영상이 나오니까 투과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찍어본 거죠. 그냥 한번 해본 거군요. 예. 그럼 그때는 그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실험적인 거였습니까? 초기에는 이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물을 찍었는데 예. 1930년대는 예술로 많이 또 판매도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예술이 의학보다도 점점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의학이 많이 예. 이용되다 보니까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렇군요. 1930년대에는 하나의 예술 장르였었다. 예, 한때 쓰인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국내에선 지금 우리 교수님이 거의 유일하시지 않은가요? 엑스레이 아티스트? 제가 2007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노력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의사에다가 영상의학을 전문으로 하니까 제가 기계도 쓰고 물리학도 하고 또 엑스레이가 방사선의 일종이라 가지고 좀 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폭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이 하려면 그런 게 워낙 까다로우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시구나. 지금은 국내에 거의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해외에는 좀 있습니까? 엑스레이 아티스트? 전 세계로 따지면은 뭐 크게 저하고 세 사람 정도 있고, 세 사람? 예. 정말 손에 꼽는군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분이 몇 분 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국에 가면은 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진 작가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가면은 아리 반트 리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물리학자. 예. 엑스레이 가지고 사용하는 물리학자니까 예. 그걸 했는데 저는 의사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촬영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신체를 많이 촬영을 하지요. 네. 그럼 해외 다른 두 분은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촬영한 엑스레이 아트 작업이 더 많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영국에 계신 분은 특히
돌아가신 분의 뼈를 다시 허락받아가 추려가지고 그걸 찍어가 재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리반트 리트라는 분, 저 네덜란드 분은 예. 저기 죽어 있는 저기 도마뱀이라든지 그런 걸 찍어가지고 또 색채를 칠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전 세계의 엑스레이 아티스트의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그 가운데 현역 의사이시면서 이 작업을 하는 분은 정 교수님이 유일하군요. 저는 유일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 또 예.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뭐 간단한 거 찍으면서 나도 아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은 아까 2007년에 이걸 처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예.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990년도부터 우리 그 사진을 촬영한 걸 판독하다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 촬영한 걸 판독. 예. 영상의학과 교수가 원래 그거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병이 묘하게 하트 모양으로 예쁜 병도 있고 그래요? 예. 모양이 예쁜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리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나올까? 나는 병이니까 빨리 발견해야 되는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야, 이 엑스레이를 이용하면은 뭔가 찍으면은 예쁘게 나온 걸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 여러 가지 찍어봤으면 꽃도 찍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찍어보고 그랬거든요. 꽃도 찍고 물고기도 찍고 예. 병원에서 예. 병원 엑스레이 촬영실에 물고기 가져와서 찍어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환자들 다 끝나면은 그때 찍는 거지요. 예, 밤이라든지. 예. 환자고 그걸 만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래 밤에 찍는데 찍어보니까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람 그 진료하는 데만 쓰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굳은 생각이 되니까 바뀌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예. 우리 옆에 있는 걸 찍어보면 아름다움이 따로 숨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물고기를 찍으면 물고기 외양과 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꽃을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꽃도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피기 전에 뭉친 걸 찍으면은 한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피면서 꽃잎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가 대조가 돼 가지고 꽃잎이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아름답다는 걸 기준을 전부 다 가시광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 아주 예쁜 건물을 한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아티스트는 외면의 물체가 아닌 그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좀 어려운 게 네. 내면은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못 보더라고요. 마음 찍는 카메라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이게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해 보니 예쁜 게 많구나라는 그 느낌을 축적해 가시다가 예. 본격적으로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게 2007년이라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첫 작품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잠을 자려고 텔레비전을 틀고 반쯤 졸리는 상황에서 입속에 검은 기영도 시인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입속에 검은 잎. 검은 잎.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다가 언뜻 깨면서 생각하니까 이건 관념적으로 생각이 될 뿐이지 그릴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레이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찾아보니까 금속으로 된 입 모양의 금속 핀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다음날 제가 가져가가지고 입에 물고 찍었습니다. 직접? 예. 제가 직접 찍은 게 많습니다. 저 머리도 많이 있거든요. 찍으니까 입속에 검은 잎이 나오는데 처음엔 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충치가 많아가 이 크라운이 많아가지고 옆에 검은검은한 게 나오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요. 제 후배 중에 충치가 하나도 없는 후배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은 없고 해골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뼈. 예. 그 입 속에 나뭇잎 같은 게 딱 있는 그 작품이군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엑스레이로만 그 가능하죠. 관념적인 걸 갖다 표현하고 네. 그게 시를 미리 아는 분들은 보는 순간 그 내리에 스치는 그렇죠. 그 광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형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입. 입, 예, 그 작품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만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고 예, 어. 야, 너무 신기하다. 예. 예, 그래가지고 취재하러 왔는데 취재하고 열심히 이야기했더만은 그러면 언제 이 전시를 하실 겁니까? 첫 작품 했는데 예, 벌써 전시회를 전시회를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한 6달 있으면 하겠지. 그래 해가 했습니다. 예. 했더만 그게 신문에 나와버렸어요. 예. 나온 이상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가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네. 10월 달부터 한 11, 12월 달까지는 막 좀 즐기고 놀았지요. 12월 달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뒤가 타 들어가는 겁니다. 작품이 없잖아요,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만들려니 전시회는 해야 되고. 제가 작가도 안 해봤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가 여러 작품집하고 그다음에 저기 미술전을 봐가지고 저 나름대로 몇 개 만들어가. 그다음에 인사동이라든지 갤러리를 찾아다녔거든요. 예. 찾아다니니까 그래 의대 교수인데 저 좀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만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가 만나자는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선 궁금해서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느냐고. 예. 그러다가 11군데를 쫓겨났어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의대 교수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느냐. 갑자기 왜 요새 뭐 용돈이 모자라냐. 그 정도 이야기 시작되다가 그다음에 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건 사진이 너무 과학적인 사진 같다. 또 이거는 너무 사진이 작다. 이거는 감성이 안 들어간 것 같다. 뭐 이거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걸 점점 하나씩 고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처음에는 안 봐주다가 예. 그냥 좀 봐주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지적을 한 거군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노트를 적다 보니까 이게 미술대학에서 그 족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작품을 만들면 되죠. 예. 근데 50대 넘은 이제 의대 교수가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얼굴이 좀 두꺼워요. 쫓아내라도 잘 안 쫓겨나갑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가르쳐 달라. 그래 그걸 적어 가져와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고 12번째 된데 찾아가니까 단체전에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됐군요. 예. 네. 그래 간신히 그 다음에 6개월 될 때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요. 그렇군요. 그런 시행착오와 또 많은 갤러리 화랑 주인들의 코치와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점점 작품의 질이 높아져 갔겠군요. 예.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작품을 하십니까? 요즘은 결국 제가 그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기계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년퇴직하고 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계를 그냥 쓰려면 아무래도 좀 이 재미는 혼자 보고 기계는 이거 쓰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계 쓰는 것도 비용인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다가 저기 카톨릭계 계열 병원이니까 제 작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걸고 좋지요 하니까 다들 좋대요. 다들 좋다고 박수 치고 난 다음에 기계 좀 쓰자고 뭐 그러니까 별말 할 수 있을까요? 좀 쓰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와가지고 그 튤립이라든지 예쁜 꽃을 찍으면 아주 잘 나옵니다. 꽃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 뭐 인체를 주로 하세요? 어떻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찍는 게 꽃을 많이 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봤던 걸 갖다 더 즐겨하잖아요. 그렇죠. 꽃이 튤립이라든지 장미는 많이 보던 거니까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지요. 예쁜 꽃의 속모습. 예. 그러면 그걸 연상을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연상을 하지 못하는 걸 갑자기 놔놓고 어떤 걸 알아봐 달라 그러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몸이니까 금방 연상을 하지요. 당연하죠. 익숙하니까. 예. 그래서 사람 몸을 그냥 찍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즐기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먹는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색소폰이나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찍죠. 그럼 와인도 나옵니까? 엑스레이 사진에? 와인 자체는 우리 몸하고 거의 비중이 비슷한 물이라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방사선의 일종이라면서 몸이 안 좋다면서 자기는 안 찍고 남을 찍으면 이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 모델 구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와인에다가 방사선 엑스레이에 잘 나오는 약을 좀 타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지요. 표정은 와인 마시는 표정이지만 맛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약품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텁텁한 약이 있지요.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와인이 방사선에 찍혀요? 예. 그 하얗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하얗게 나온 와인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가지고 요즘은 필름으로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컴퓨터 파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시 만들면은 그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이 컬러를 넣는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이용해가 어떤 와인의 그 맛이라든지 향취를 느끼게 색깔을 넣어주는 거지요. 네. 그럼 이제는 작품들이 흑백이 아니라 컬러겠네요.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렇군요. 엑스레이 자체는 기본으로 흑백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성을 갖다가 잘 받아주기 위해서는 컬러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와인은 그러면 와인색으로 컬러를 입히셨어요? 예. 그러면 흑백 사람의 모습 속에 목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와인이 다 나오겠군요. 예. 그걸 또 나오게 또 잘 만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 뭐 색스폰을 부는 모습 이런 것도 다 직접 모델을 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을 동원합니까? 그런 걸 몇 분을 찍고 하니다 보니까 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겠죠. 특히 또 병원의 직원 중에서 내가 좀 그 대상자가 되고 싶다,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는데 아무나 시키면 그거는 안 되죠. 이해하고 같은 직종에 있는 분을 같이 도와달라고 또 그래야 되는데 색소폰을 그때 오신 분이 40대 된 여자분이었어요. 색소폰을 확 부는데 실제로 못 부는데 폰만 잡은 거죠. 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찾아왔어요. 그래 좀 어떠냐고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봐달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골다공증은 없습니다. 그랬더만 너무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갑자기 뭐 색소폰 불다고 골다공증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작품의 모델로 자청해놓고 건강진단까지 받으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예. 자기 골다공증 없다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지요. 그렇군요. 또 그런 에피소드가 좀 즐겁게 있어야지 예, 다음 분이 또 오고 예. 그러지요. 일종의 사진 큰 의미에서는 사진 작가 중에 한 부류로군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왜냐면 엑스레이도 빛의 한 종류거든요. 예. 그걸 역시 영상으로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한 부류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찍기 전에 예. 무엇을 어떤 포즈로 예. 어떤 모양새로 예. 또 결과물이 나올 때 색깔은 어떻게 이 예. 구상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구상하는 게 시간이 참 많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몇 달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남자하고 여자가 탱고를 치면 어떻게 나오냐. 탱고 출 때 멋있는 박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냥 서서 찍는 게 아니라 그 감성 그다음에 율동 그게 느끼시게끔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참 이게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장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장을 계속 보여주는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요. 근데 춤 동작에 따라서. 글이 찍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하나를 찍는 데만 해도 약 40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많이 찍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찍는 것 중에 가장 큰 필름이 가슴 사진 정도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전신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군요. 쉽지가 않지요. 하려면은 이제 실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그리 찍으면 방사선량이 많아져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어찌 보면 그 엑스레이 촬영실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제일 큰 게 가슴 사진 정도다. 예. 그러니 여러 장을 찍을 수밖에 없군요. 또 서로가 이어붙일 때 음. 아주 흠이 안 나게 이어붙이려면 좀 넉넉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어붙이고 컴퓨터 작업하고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한 200시간 정도 들죠. 작업 시간만. 한 작품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색스폰 부는 여성분의 사진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이어붙인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거군요. 예. 그 이제는 작가로 완전히 인정받으셔서 여기저기 지금 작품들이 걸려 있다면서요. 지금 저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2점이 국가 예산으로 구입돼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현대미술관에. 예, 미술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언제 곧 전시가 되겠죠. 거기도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시립미술관에도 서울시립미술관도 들어가 있고 또 제가 근무하던 데가 프랑스 병원이고 강남 프랑스 병원이니 거기도 있고 많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그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작품이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100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100종류가 넘습니다. 100종류란 얘기는 뭐죠? 왜냐하면 이 사진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한 20장, 30장을 계속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판으로 따지면은 100원판이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그중에 본인이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역시 제일 애착 나는 거는 저기 기영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잎 그 아까 말씀드린 첫 작품이 제일 애착가고 또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나고 또 애착가는 것이 2009년도에 제가 미국을 갈 때 미국 가면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성층권에 제일 올라가지요. 그래서 빅뱅이 생길 때 꽃도 빅뱅이 생기겠지. 우주에 가까이 가니까 꽃이 하나가 2개 되고 3개 되고 그런 걸 갖다 쭉 도안을 해가지고 나선형으로 만든 게 꽃의 빅뱅이라는 그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야기했더만 2010년도부터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그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작품이 꽃의 빅뱅이라는 작품이. 그러다 보면 조금 있더만 201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국정과학교과서에도 제게 나오고 미술교과서가 아니라 과학교과서에. 예, 그 다음에는 또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 10군데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에도 나오고 미술에도 나오고 저 나름대로는 이게 미술과 과학을 하나의 융합하는 장르로 새로운 장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교과서와 과학교과서에 동시에 작품이 실린 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안 아트 프라이즈 30인에 선정되신 건 또 뭡니까? 저기 홍콩에 가면 소브린 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아의 그 예술가들을 뽑아가지고 그 30명씩 그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응모했던 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2명 중에 한 사람이 됐지요. 2014년의 일인데. 지금도 작품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작품은 그럼 어떤 겁니까? 마지막 작품 만든 거는 2019년도에 제가 연세대학을 정년퇴직하면서 연세대학을 만드신 분이 언더우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고종 황제한테서 하사받은 칼이 있습니다. 4인 첨사검이라는. 그걸 고종 황제께서 언더우드한테 하사를 했는데 그 정손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총장님한테 다시 선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제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칼 안에 있는 아주 미묘한 자국까지 다 검으로 넣어가지고 새겨놨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칼을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요. 야, 이건 금속 칼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뭐가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엑스레이를 굉장히 에너지 높게 해가지고 찍으면은 그 내부의 변화까지도 다 나옵니다. 금속 내부의 변화. 그 산업계에서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물질의 비균질이라든지
비파괴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칼을 갖다가 제 작품으로 만들고 요 최근에는 이제 탱고를 춘다든지 사람들이 밤에 하일 예쁜 거 입고서 나이트에서 춤을 춘다든지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공을 찬다든지 예. 그런 일상생활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You get everything you want in this beautiful life. Watermelon moon, so happy you're alive. And I feel like a river finally arrived at sea. Cause whe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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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ll be on top of the world, man. On top of the world. Cause whe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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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ll be on top of the world, man. 근데 그 의사로서의 일은 남들이 찍은 그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예술적 감흥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쭉 보다 보면은 그런 걸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평소에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취미가 한 20가지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보러도 많이 전시회도 다니고 남의 작품들 보러.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미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다른 작품에 어떻게 대비를 해가 예. 영상을 만드느냐 그런 것도 시도를 자꾸 하지요. 알겠습니다. 취미가 20가지가 된다고요? 예. 보통 사람들 취미 2-3가지 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취미라지만은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께서 저를 키울 때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 2분이 계셨어요. 예. 형님이 다 공학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면 막내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같이 배우고 뭐 만드는 거 수집하는 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올 때 공부를 좀 더 잘한다 해가지고 의대 가래서 의대 온 겁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교수가 되니까 저기 초중고등학교 때 하던 걸 다시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하다가 제대로 못 해보고 중지한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다 취미가 된 거군요. 예. 그럼 만드는 거 뭐를 만드세요, 그러면? 요즘 와서 다시 만들고 있는 게 진공관 앰프를 직접 만들지요. 진공관 앰프 하니까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때 만들던 진공관 앰프가 다 기억이 나가지고 예. 지금 또 그걸 다 만드는데 음질이 참 좋습니다. 앰프 만드시고 또 뭐 천체 관측도 하고요. 천체 관측. 예, 그다음에 화폐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 그 현미경도 모으고, 현미경을 모으고, 또 옛날 엑스레이 기계도 다 모으고요. 뭐 가족이나 누구나 뭐 좀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면은 그것도 대신 다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할 일이 없어 옆에 빙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할 일이 없는데 고양이도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건 숨는 거 좋아하고 어떤 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A4 용지 상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종이 상자. 그 버리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구멍을 뚫어가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던 고양이가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양이 놀이터 예. 그런 거네요. 캣타워 그런 것도 만들고요. 예.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으셨죠? 예,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제가 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커피를 다양하게 마시고 싶다고 그래요. 예. 뭐 우리가 커피 하면 1kg씩 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한 뭐 100g씩 여러 가지로 종류로 해 마시고 싶다 해서
집에서 로스팅하는 기계 네. 요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로스팅 기계를 만드셨다. 예,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0g, 200g씩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직접 로스팅하고 그럽니다. 지금 메고 나오신 그 넥타이가 아, 예, 이거.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신 넥타이라면서요? 예, 제 작품으로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백합꽃인가요? 카라입니다. 카라, 예. 카라꽃. 예, 예. 카라꽃을 엑스레이 아트로 만든 그것을 넥타이에 새긴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 숄도 있고 여러 가지 숄? 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스카프도 있고요. 그다음 스카프. 여자 핸드백도 있고. 그래 그거 가지고 패션쇼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엑스레이 아트 작품을 새긴 스카프, 핸드백, 숄 이런 것들로 패션쇼. 예.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겸하시는 거네요. 어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전부 다 제 손으로 직접 하다 보니 많은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만 만들고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오신 손수 만드신 게 이게 소라 스피커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이게 소라 껍질이거든요. 이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다 노래 음악이 나오게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꽂아 보면은 여기다가 예, 요 홈을 직접 만드신 거구나. 예, 다 깎아가 만듭니다. 그러면 소리가 훨씬 크고 부드럽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왜 집에서 이 핸드폰으로 음악 들을 때 뭐 그냥 빈 그릇에도 한번 담아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소라를 가지고 직접 깎아서 이렇게 응용 작품을 만드셨군요. 이게 보시면 소라 귀가 완전히 일종의 스피커 통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혼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데 호은 스피커. 예, 훨씬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겠죠. 커지고요. 참 다재다능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필요 없다고 쓰레기 버리던 거 예. 그런 거 주워가 만든 게 맞습니다. 예. 그나저나 의사 아까 그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라 해서 가시긴 했다는데 예,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전문의 1호라고 들었습니다. 예, 또 제가 저희 EBS 프로그램 명의에 선정되신 영상의학 분야의 대가이시잖아요. 좀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한테 기회가 그러게요.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영상의학과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전에는 영상의학과가 아니라 진단방사선과라고 있었는데 진단방사선과가 1983년에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로 나뉘었습니다. 예. 나뉠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 갈 때나 어디 갈 때 보면 왜 당신 전문의 번호가 1번인지 해명을 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그 과가 나뉘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의사가 뭐 외과, 내과 뭐 이렇게 하는데 진단방사선과 그 조금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거 하자면 저희 아버님 교육 방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산업 디자인을 하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워낙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산업 디자인 미술 계통이었군요. 그래가 저를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술하고 공학하고 같이 많이 가르치면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부 좀 한다 해서 의대로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의대 공부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외우고 그러다 보니 재미없어가 자연히 좀 뒷전으로 하다가 실습을 갔는데 병원에 기계가 제일 많은 게 방사선과더라고요. 병원의 여러 과 중에 기계가 많은 거는 방사선과더라. 예, 그래서 여기가 내가 공부를 할 때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또 열심히 하니까 교수도 되고. 그래 영상의학과 들어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수도 되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 꿈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수로서 자리를 잡아가니까 그때 못했던 꿈이 막 커 나오더라고요. 그게 엑스레이 아트로.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니까 저도 엑스레이 가지고 했던 나의 기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트하고 연결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엑스레이 기계도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현미경도 모으고 주로 뭐 외국에서들 많이 사오시고 그러십니까?
거의 다 외국에서 사왔죠. 그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현미경하고 엑스레이 기기가 들어온 거는 1910년도 안팎입니다. 예, 예. 그전에는 우리나라 거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직 노벨상 없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이 과학 강국이 되려면은 기본의 과학의 고리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그때 우리나라 소개되지 않았던 1790년도 현미경 그런 1790년. 예, 예. 그때 현미경부터 처음 다 제가 개인 그 주머니 돈으로 해가 사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다 보면 그게 한 전체 모으니까 제가 퇴직할 때 한 140종류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연세대학의 그 의과대학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전부 다. 예. 그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뭐 돈으로는 말하기 좀 그렇고 아마 저 교수 생활에 저 거의 시간을 다 그렇죠. 거기다 넣었던 것 같고 집에 몰래 짬짬이 모았던 용돈까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현미경이나 엑스레이 기계라면 하나하나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그리 만만치도 않고 또 그게 대부분 유리 제품이라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뭐 금리를 힘든 게 아니라 파손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조심조심 운반해야죠. 예. 아까 그리고 뭐 별 보는 천문관측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주망원경 가지고 예. 그 병원에 계실 때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별을 보는 그런 행사를 뭐 10년 넘게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어릴 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6살 때 태양 흑점을 보고 그러던 사진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어릴 때부터 천체 관측을 하고 그때 우주 천체 만원경도 손으로 만들고 했거든요. 배율이 낮긴 하지만.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길을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길을 가는데 전부 다 저녁에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땅만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아니면은 과학 공부 그 노트 같은 거나 보고 다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절반이 하늘인데 하늘을 아무도 안 봐요. 예. 좀 하늘을 보고 꿈을 키웠으면 싶은 게 마음이었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천체 만원경을 갖고 와가지고 병원 저 앞에 마당에서 보여주니까 소아과 어린이 애들이 막 내려와서 같이 보이달라 보고. 특히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 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성을 보여줬더만 그 중에 한 아이가 말을 더듬더듬하다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했더만은 아이들이 동네에서 많이 또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1000명씩이나. 예. 파티도 열고 병원 행사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 소아과 어린이들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저녁 이후로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에 내려와 가지고 같이 별을 본다든지 하면 또 노래도 같이 들려주고 파티도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때 오늘 지금 저와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만 예. 방송 진행도 하셨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예. 동안 뭐 텔레비전에 하는 아 그렇구나 어린이 과학 방송을 제가 MC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아하 박사였습니다. 아하 박사. 예.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별 보여주기 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한다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학을 홍보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놀아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 예. 그래서 가가 2년 동안 참 열심히 아이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 좀 얼굴이 아직도 아이들 표정이잖아요. 자, 의사이시면서 엑스레이 아티스트라고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 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소개할 직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다 이게 한 묶음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 가지 한 개만 보는데 거기 나무 가지가 밑으로 가면 기둥에서 만나요. 그래서 기둥부터 큰 거로 보면은 나무 가지는 여러 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마다 다 다양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미술 계통을 하신 아버님, 공학을 한 형님들,
둘의 영향을 다 받아서 의학 가운데 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엑스레이 그리고 엑스레이 아트 예. 또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기 뭐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춘기 이전에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자연히 경제적인 게 우선이 되는데 예. 사춘기 이전에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온 걸 먼저 기억하거든요. 그때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면은 아마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 시작하신 게 50대 초반 이후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이미 정년퇴직도 하시고 예, 예. 근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어. 정년퇴직이라는 게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하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짬도 없이 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퇴직이 60 내지 65세가 된다면 예. 그게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내보니까 종착점이 아니더라고요. 반환점이더라고요. 반환점. 예. 그 길을 종착점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열심히 살고 많은 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그게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옛날에 잘 못했던 거 기억나는 거 다시 찾아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아마 65세 이후에 100세 시대 때 다시 오는 인생의 이막을 또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이라면 절반밖에 안 온 거 아닙니까? 절반.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20대, 30대까지는 사회생활 준비 기간 아니겠어요? 30대. 거기 나머지의 반환점이겠지요. 네. 그런데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아유 귀찮은데 좀 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그렇게 왕성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그냥 뭐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 구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뭡니까? 그 취미를 다양하게 만들면은 취미도 종류가 나뉩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체력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그다음에 손으로 많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 그다음에 좀 더 상상력을 가미하는 취미 나뉘거든요. 그걸 자기 체력하고 여러 가지 가미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천천히 풀어나가면은 다 풀려나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매달리다 보니 뭐 예로 들면 골프 같은 경우 뭐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력 좋을 때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러나 체력 떨어지면 금방 아쉬워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취미도 잘 순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체력에 맞거나 사정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몸이 늙을 뿐이지 마음이 늙는 건 아니죠. 정신이 늙은 건 아니죠. 그걸 전부 다 취미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예. 취미라고 하는 건 자기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재미있어서도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취미라는 게 어차피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취미거든요. 남는 시간 재미없는 거 억지로 하는 건 취미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본인이 즐거워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어려서부터 했던 일은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즐거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조금 마지막쯤 돼서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뭐 화가다 아니면 사진 작가다 오시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도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요새 스마트폰도 좋으니까 가서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아트는 시청자분들이 도전하기가 어렵네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듣는 시청자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걸 새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 그렇죠. 제가 권한다 해서 그게 모든 분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도 틈틈이 낳는 시간 그 뭐 짜투리 시간 나오면은 다 그냥 소모시키고 없어지는데 그 시간을 항상 뭔가 쓸만한 일을 자꾸 만들어 두면은 아마 가슴이 뛰고 인생이 다시 두근거리면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엑스레이 아트에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이 얘기는 못 합니다만 저처럼 평생 직업으로 삼던 게 예술로 승화할 수 있듯이 시청자분들도 평생 해오시던 일 조그만 창조력을 발휘하면
뭐든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예.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교훈을 마지막 받았습니다. 예. 남은 시간에도 앞으로도 왕성한 예술 활동, 또 왕성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겠다. 여러분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취미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